한마디로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고, 시스템 2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딱 문제를 받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우리의 주도권이, 생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사람인데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데 특이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책에 나오는 전망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주류 경제학이었던 효율적 시장 이론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은 게 행동경제학이죠. 이 책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심코 하게 되는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지 이혼, 학업 등에서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책의 주제는 직관과 편향입니다. 직관과 편향. 이 책의 제목이 Thinking Fast and Slow죠. Fast and Slow. 빠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직관이죠.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직관과 편향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이 사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했는데, 원래 같았으면 노벨 경제학상도 같이 탔을 텐데 그 수상 1년 전인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벨상은 살아계신 분한테만 주기 때문에 수상은 혼자 했다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 혼자. 이 책은 직관과 편향에 대한 내용이죠. 직관이라는 거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직관이라는 게 유지되었겠죠. 예를 들면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를 직관적으로 맹수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생존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게 아직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직관이라는 거, 이게 생존에 유리하지만, 대부분 유리하지만 때로는 편향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편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된 편향에 빠진 결정들을 한다는 거죠. 이 데니얼 카너먼은 이 책에서 그런 직관과 편향이 만들어진 이유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게 바로 Thinking Fast and Slow. 시스템 1이 fast입니다. 시스템 2가 slow.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시스템 1입니다. 빨리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시스템 1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서관 사설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내성적일 것이다. 좀 조용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조용한 곳에서 일하니까,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곳에서 일하니까 내성적일 것이다. 도서관 사서라는 거를 보고 직관적으로 내성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 1이 작동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성적이라는 게 편향입니다. 여기서 도서관 사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내성적이라는 게 떠올랐다. 이게 시스템 1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다른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주식 수익률도 좋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시스템 1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직관이 만들어낸 편향. 이번 영상에서는 시스템 1과 2가 만들어내는 편향들, 직관과 편향들을 보고 어떤 편향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런 편향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편향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1과 2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화가 나 있다, 소리를 지를 것 같다, 뭔가 불만이 있다, 화를 낼 것 같다, 나에게 욕을 할 것 같다, 이런 표정의 사람을 봤을 때 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걸 시스템 1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이 이런 생각을 장관하는 겁니다. 시스템 1은 빠르게 생각하고 시스템 2는 느리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7-3, 7-3은 10이라는 게 바로 떠오르죠. 시스템 1이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7-3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7 곱하기 24,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바로 떠오르지가 않죠.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입니다. 그리고 그냥 걸을 때는 의식 안 하고 걸을 수 있죠. 의식 안 하고 걸을 수 있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걷기, 만약에 속도 몇 이상으로 걷기, 그러면 의식을 하고 그 속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의식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텅 빈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이때는 우리가 딴 생각도 하고 가끔 그럽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텅 빈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시스템 1이 작동합니다. 반면에 안개가 낀 고속도로, 한 차 앞이 안 보이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바로 앞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옆 차선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우리가 편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2는 반대로 불편할 때,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시스템 2가 작동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1은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고 시스템 2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딱 문제를 받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작동하는 게 시스템 2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우리의 주도권이, 생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1과 2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시스템 1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죠. 우리가 7-3을 생각하는데 머리 아프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옛날에는 먹을 게 많이 없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 안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대부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1이 발전을 한 겁니다. 반면에 시스템 2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죠. 17 곱하기 24라는 걸 계산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1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시스템 2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편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죠. 옛날에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맹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망치는 인간이 유리했고 가만히 있어봐. 맹수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안 친 사람은 재수가 없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 1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는 그런 위험은 별로 없죠. 시스템 2를 작동 안 했을 때 받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유래했던 시스템 1 때문에 편향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대의 기계로 5개의 장치를 만드는데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대의 장치를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리겠는가? 자, 직관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근데 답은 5분이죠. 직관적으로는 100분이라고 떠오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100분이 아니라 5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할 때 시스템 2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시스템 2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깨워주지 않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100분이라고 믿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경제적이죠, 사실. 시스템 2가 작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2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많이 해놓기 유리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죠. 몸이 시장이고 이 에너지라는 게 화폐라고 치면은 우리 몸은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경제적인 거겠죠. 최대한 경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집중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단계에 갑자기 땡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시스템 2를 오랫동안 작동을 하면은.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은 시스템 2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이미지도 한번 보시죠. 이 이미지도 이 직관과 편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딱 봤을 때 밑에 쪽 그림이 더 길어 보이죠. 밑에 쪽 선이 더 길어 보입니다. 위에 쪽 선이 더 짧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선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줄을 꺼보면 똑같죠. 선은 똑같은데 아무리 두 선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려 해도 이 이미지를 딱 보면은 두 선이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2를 킨 상태에서 봐도 우리의 직관은 이렇게 편향을 만든다는 거죠. 자, 시스템 1과 2의 특징입니다.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시스템 2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1은 편향을 만들고 시스템 2는 게으릅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칼로리 소모를 한다는 거죠. 시스템 2가 작동을 할 때. 실험 결과 실제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2를 계속 가동을 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시스템 2가 지속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자아고갈 현상이라는 게 의지력을, 자제력을 잃는 겁니다. 평소에 참던 초콜릿을 갑자기 먹고 짜증을 낸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자아고갈 현상인데 시스템 2가 지속될 때 이런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항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나의 지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금방 찾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오래 지속되면은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에너지 소모가 적도록
에너지를 투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 2가 지속되더라도 에너지를 투입해주면, 예를 들면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러면은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실험 결과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 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실험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도중에 한 그룹에는 실제로 포도당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를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그냥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줍니다.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이 포도당을 준 실험군에서는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레모네이드를 마신 쪽에서는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짜증을 날 때 있죠. 여자친구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짜증을 낼 때 실제로 초콜릿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아고갈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래 기다렸다든지 뭐 짜증을 나는 일이 있었겠죠. 짜증이 있었으니까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그럴 때는 초콜릿이나 단 걸 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판사들의 가석방률을 보면은 또 재밌는데요. 이 조사 결과 가석방 판사의 판결은 점심시간이 되기 2시간 전부터 점차 가석방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점점점 낮아져서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는 0%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석방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이런 서류를 보면서 가석방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비논리적인, 약간 좀 충동적인 그런 모습이 가석방률 0%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가석방률이 65% 상승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판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1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밑에 선이 더 길어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 1이 대부분의 일을 간정합니다. 근데 이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시스템 1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시스템 2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시스템 2의 통제권을 많이 넘겨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향을 만들지 않고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시스템 1과 유사하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2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은 시스템 1 같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2 같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마시멜로 실험이죠.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30분을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 30분 동안 안 먹으면. 이렇게 했을 때 30분을 기다린 애들이 있고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은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겠죠? 그냥 먹은 애들은 시스템 1에 좀 더 치우친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은 시스템 2의 지배를 받은 아이입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생각해서 안 먹고 기다린 거죠. 이런 아이들은 시스템 2 쪽에 좀 더 성격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보니 기다린 아이들이 더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지적 능력도 뛰어났고 마약 복용률도 낮았다는 거죠. 자제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켰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결정권을 시스템 2한테 의도적으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지죠. 이 시스템 1과 2가 타고난 기질이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스템 2한테 통제권을 주고 시스템 2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 1과 2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현실에서 시스템 1과 2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